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2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오늘 함께 이제 새롭게 시작할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은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과 유튜브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맨 처음 했던 시리즈가 뭐냐면 성격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성격. 어떤 성격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그 성격의 특징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시리즈를 쭉 했었는데 그 시리즈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 시리즈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기도 하세요. 이미 강의한 지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초기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듣기에 좀 불편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 성격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가요? 성격은 이제 제가 다시 이걸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뭐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저는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성격. 이 어릴 때 이미 태어날 때 우리는 성격의 어떤 특질,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기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손자들을 보니까 손자 하나가 굉장히 느린 애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찍고 있는 이 자식은 굉장히 느려요. 그래가지고 보통 12개월이면 걷잖아요. 근데 얘는 14개월이 돼서 걸었어요. 얘는 자신의 몸을 쓰는 거를 아주 안 하려고 해요. 아주 느리고 몸을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는 뭘 하냐면 입을 잘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면 몸을 움직이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음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면 듣거나 노래를 따라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돌인데 동요, 뭐 송아지, 뭐 아기돼지 삼형제 이거 다 부르거든요. 제가 얘를 넷을 키웠는데 아무도 두 돌 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애는 없었어요. 그런데 얘는 노래도 잘하고 또 못하는 말이 없어요. 다 따라서 이야기하고 이제 뭐 두 돌인데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해?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을 잘해요. 그런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몸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자꾸 움직이게 하라고 이제 집에 놀러 오면 제가 이제 공 가지고 같이 노는데 아직 공을 잘 주고 받고 던지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느린 애, 얘는 굉장히 기적으로 느린 애죠. 느린 애. 천천히 움직이고 느린 아이. 근데 이제 우리 손자 그 밑에 딸에게서 난 손자가 있는데 걔는 10개월이에요. 10개월이 됐는데 얘를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가 국가대표 선수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는 이제 그 때가 되면 그 연습을 무한 반복을 해요. 무한 반복. 저 의자 위에 올라가고 또 그 의자 위에 또 등받이까지 올라간다. 뭐 자기가 목표를 정했는지 그거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그래서 얘는 몸을 너무 잘 쓰고요. 또 하고 또 움직이고 또 하고 또 움직이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야, 누가 너한테 이런 훈련 시키든? 응? 너 무슨 국가대표 나갔니? 무슨 유격대에 나가는 거야? 근데 얘는 무한 반복. 의자 위에 올라가고 의자 위에 등받이 올라가서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찍는 점이 또 있어요. 그걸 꼭 잡아야 돼. 거기까지 딱 잡고 또 내려와요. 그래서 또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얘는 몸을 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더니 굉장히 빨리 뒤집고 이제 10개월인데 뛰어다녀요. 웃기죠. 다 제 손자인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너무나 다른 거죠. 이걸 이제 타고난 기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격이라는 것은 이 타고난 기질이 있고요. 그 기질을 이제 타고나고 그 기질 외에 환경, 예를 들면 먹는 것, 자는 것,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것,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유전적 요인과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것은 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발현이 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쳐져서 성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성격이 성인기의 건강이나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너무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또는 그 아동기의 성격의 이 특징을 연구한 다음에 40년 뒤에 그 사람의 자질, 혈당, 허리 둘레, 심혈관 질병, 당뇨병 유무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의 성격의 특징이 여러분의 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저한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선생님, 저는 인복이 너무 많아요. 인복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인복이 많다는 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사람들에게 되게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를 잘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따뜻하게 사람들을 대한다고 해서 당장에 내게 이익이 돌아오거나 당장에 뭐가 생기는 거 없어요. 심지어는 당장에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는 대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좋은 인간관계가 있어서 행복해지는 미래를 만들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이렇게 자식들이 참 부모한테 잘한다. 어쩌면 저 집 자식들은 저렇게 부모에게 잘하나. 뭐 그런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잘하는 부모를 그 자식들이 이렇게 잘 살펴보잖아요. 부모가 잘해요. 부모가 조금 더 관대하고 그 아이들에게 좀 강요하지 않고 또 잘 요구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강직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저 집 자식들은 부모한테 저렇게 못하나? 응?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왜 그 할머니는 자식들이 그런지 모르겠다.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저에게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안 보라고 말을 해볼까?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그러지 마세요. 그 자식들도 다 사정이 있을 거예요.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뭔가를 투자하신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성격을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은 참 내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또는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대부분 야, 넌 다 좋은데 그거 좀 주의 좀 해.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를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발견하는 것. 고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고친다는 것, 그 패턴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고친다면 그 패턴을 고치는 것, 이 습관을 고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은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직면하는 것, 그게 가장 큽니다. 최근에 이제 되게 이렇게 재미있게 밝혀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성격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옛날에 프로이트라든지 뭐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태어나서 유아기 만 3년 정도의 사람의 이 심리적 구조, 성격들은 대부분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격은 변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이제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냐면, 이렇게 그 인간을 굉장히 종단 연구, 긴 시간 동안 한 연구들이 이제 꽤 많이 축적이 됐어요. 심리학을 이렇게 연구하고 기록하고 이런 그 사람을 관찰한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30년, 40년, 50년 동안에 이런 기록들이 되게 축적이 되면서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인간의 성격이 변할 수 있고 인간의 성격은 자신이 아무리 늙은 상태, 그러니까 뭐 40대든 50대든 60대든 어렵기는 하지만 반드시 변화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고쳐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이 사소한 패턴, 습관, 이제 습관이 모여서 성격들은 여러 습관과 어떤 인지와 사고들의 이제 합이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걸 이번 시리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뭐 돈을 벌어야 된다. 돈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어떻게 늙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돈이 10억이 있어야 된다, 뭐 5억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돈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뭐냐면은 이 성격으로 인한 그 굳어진 어떤 것들은 돈이 뭐 몇억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읽고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운동하는 습관을 적어도 이제 50대, 60대까지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70대, 80대가 되면서 이제 걷지를 못하는 순간이 너무나 막 빨리 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 너무 오래 살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가 운동하는 습관이 없어서 내 근력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80대가 되고 80대 후반기에 되면 화장실을 못 가고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단계가 되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간병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 사람 간병인 쓰는 거, 제가 저희 아버님 이렇게 누워 계실 때 보니까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은 그냥 쉽게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화장실을 내가 가게 하는 그 습관,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습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인격을 지키고 내가 정말 생명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을 내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는 것이 매덕을 저금한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리즈 시작합니다. 한두 시간은 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격의 어떤 측면을 우리가 볼 것인가를 이야기할 거고요. 우리의 성격,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훈련들 우리 함께 해보기로 해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